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될 검색어. 위험도 1. 다소 충격받을 수 있는 정도. 나카가와라 해안방제두건. 1955년 7월 28일 일본 쿄호쿠 중학교는 나카가와라 해안에서 수영 능력 테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테스트의 방법은 바다의 경계서부터 안쪽으로 10m 간격마다 장대를 세워 남자 수영부원을 배치해 헤엄친 거리만큼의 표식을 전달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10시경 약 200명의 여학생들이 바다에 들어가며 시험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대부분은 헤엄을 치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테스트 점수라도 받고자 했던 인원의 과반수가 자연스럽게 해안의 경계선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고 5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경계의 안쪽인 동북쪽에서부터 약 100명의 여학생들이 일제히 물에 빠지며 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필사적인 구조 요청에 놀란 직원들과 해수욕객들이 구조에 임하고 미에 현립대학 의학부 부속병원과 야마다 적십자병원에서 각각 12시 15분, 14시 50분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도착하는 등 근처 지역의 인력들이 총 출동하여 49명을 구출해내어 인공호흡을 실시했지만 그중 13명을 제외한 36명은 결국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를 우려해 바람도 불지 않고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가장 적은 날에 테스트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던 바다의 경계선 부근이 불과 1m가 안 되는 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람도 파도도 없었던 1m도 되지 않아 발이 닿는 수심의 바다에서 갑작스럽게 200여 명이 동시에 물에 빠지며 총 36명이 사망했다는 것이죠. 또한 사건 후에 살아남은 다수의 여학생들의 증언도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바다로부터 검은색의 무언가들이 다가왔다. 바다에서 수영하던 친구를 바다로 끌어당기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몸빼 바지를 입고 푹 젖은 방제두건을 쓴 여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새하얗고 무표정한 얼굴을 한 채로 물밑에서 모두를 잡아당겼다 라고 말하며 하나같이 섬뜩한 증언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고로부터 딱 10년 전인 1945년 7월 28일 태평양 전쟁 당시 이 해안에서는 미군의 공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엄청난 수의 폭탄은 약 250명의 사망자를 낳게 됩니다. 갑자기 발생한 수많은 시체의 처리가 곤란했던지 화장도 채 하지 못하고 나카가와라 해안에 묻게 된 시체들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그 수가 10년 후에 나카가와라 해안에서 이 사건으로부터 사망한 여학생들의 수와 같은 36명이었다고 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날짜와 사망자의 수가 정확히 일치해 당시 일본 전역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는데, 사고로부터 8년 후인 1963년 7월에 발간된 여성자신이라는 잡지에서 생존자의 증언이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더욱 커다란 관심을 받아 수많은 심령서적이나 심령특집이 방송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수기의 일부입니다. 소쿠짱, 저것을 봐. 나의 바로 옆을 헤엄치고 있던 동급생의 S씨가 나의 오른팔에 달라붙어 왔던 게 기억납니다. 그녀는 앞바다를 물끄러미 응시한 채 새파랗게 질려 와들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질하는 곳을 바라본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S씨의 몸에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20에서 30m 앞에 수영하던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파도 사이로 빨려 들어가며 자취를 감춰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수면 사이로 검은 덩어리들이 이쪽으로 향해 다가오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와 S씨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것의 정체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검은 덩어리는 틀림없이 수십 명의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머리에 흠뻑 젖은 방제두건을 쓰고 몸빼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려는 내 다리를 그 손이 붙잡은 것은 그 후 한순간의 일이었습니다. 나카가와라 해안은 이 사건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아 현재도 수영 금지령이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현대사회가 되어서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추측이 생겨났습니다. 그중 가장 타당한 결론은 이안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안류란 보통 바다에서 해안 쪽으로 흘러가야 할 파도가 반대 방향인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휘몰아치며 매우 빠르게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유속은 초당 2m를 넘나드는데, 이 속도는 만약 휩싸이게 된다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방제두건을 쓰고 몸빼 바지를 입은 망령들이 학생들의 발을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익사하고 있던 학생들이 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버둥거리며 서로의 발, 손, 몸을 마구 잡아당기다 함께 사망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명백히 단순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 이처럼 섬뜩한 괴담이 왜 발생한 것일까요? 혹시 앞에서 나왔던 구조 인원에 대한 내용들이 기억나시나요? 미에 현립대학 의학부 부속병원과 야마다 적십자병원에서 각각 12시 15분, 14시 50분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도착했다는 내용 말입니다. 제가 처음 자료를 찾아보며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저는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학생들이 오전 10시에 바다에 들어가고 나서 5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후에 사건이 발생했고, 또한 여러 명이 순식간에 절명하고 있는 상황이라 1분 1초가 생사를 오가는 긴박한 상황이었을 텐데, 구조자들이 도착한 시간은 사고의 시작에 비해서 너무 늦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과 해안 간의 거리를 재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시 15분에 도착한 미에 현립대학 부속병원은 나카가와라 해안에서 단 15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14시 50분에 도착한 야마다 적십자 병원은 불과 1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당시 시대의 통신이 불편한 것을 감안한다 해도 바로 즉각적인 구조 요청에 대처가 이루어졌더라면 10시 10분쯤에 신고를 했다고 가정하거나 혹은 차로 이동하여 도움을 요청했을 시 첫 구조자들은 적어도 10시 40분경에는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도착한 12시 15분의 시각과 무려 1시간 35분이라는 차이가 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구조자들도 마찬가지로 2시간 40분의 차이가 났습니다. 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나 늦게 도착한 것일까요? 혹여나 현장에서의 미숙한 초동대처로 신고가 늦게 접수되어 발생한 일은 아닐까요?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앞서 말한 여성 자신의 수기를 작성했던 생존자 우메가와 히로코에게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후에 방송된 프로그램에서는 그녀가 직접 TV에 출연해 확실하게 방제두건의 망령을 보았다 라며 말하고 있었지만, 2017년에 출연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난 망령 같은 것은 본 적이 없으며 수기 또한 각색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서로 상반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1945년 7월 28일에 그 지역에 미군의 공습이 있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들의 시신을 해안에 묻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며, 나중에 나카가와라 해안에서 대규모 공사가 행해졌을 때도 그 어떤 유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생각하자면 과거에 미군에게 공습을 받아 죽은 일본인들이 복수의 대상인 미국인이 아닌 같은 일본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밝은 아침에 말이죠. 결국 제 의견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추측들도 단지 추측에 불과하기에 진실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과 14살의 어린 학생들이 36명이나 죽은 중대한 사건을 소재로 거짓된 증언과 거짓된 기사를 내어 돈을 벌고 괴담을 퍼뜨려 사건을 묻어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들과 그 시도의 성공이 10년 전으로부터의 귀신들이 물밑에서 걸어나와 학생들의 발을 잡아당겨 익사시켰다는 괴담보다 훨씬 더 괴담처럼 공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진실보다는 단순한 흥미가 인간에게 더 가까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